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너리스탁의 박중혁입니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이렇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시장 좀 들려보고 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체크하는 시간도 갖고 그리고 도너 리포트에 대해 또 추천 주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 알차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모두들 고생 수고 많으셨고요. 코스피는 1.04% 상승 마감을 했죠.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의 집중, 돌격, 거의 뭐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 또 광풍이 계속 이어져 갔습니다. 코스닥은 0.98% 상승, 엔터와 로봇 쪽에 어떤 수급 상승이 들어오면서 또 시장을 견인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로봇 특허 추가 출원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일 집중적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반도체가 오늘도 광풍을 보였고 뭐 AI, 로봇 관련주 해서 또 상승이 나왔는데요. 오늘 제 노란톡방에서는 개장 초반에 항상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그날 이슈가 되면서 수급이 되는 재료들 또 종목들 투자 정보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든지 칩스미디어, 인성정보 등 또 다양한 어떤 정보들을 올려드렸고요. 그런 투자하심에 있어서 정보를 좀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노란톡방에 오시는 방법은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여셔가지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터치하시고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에 넘어오시면 우리 도너 리포트의 추천주 신규 편입 추천주가 됐든 또 장중에 그날 이슈, 재료, 투자 정보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선별해서 어떤 유용하게 굵직한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또 시장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증시는 무난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4월 중순 차트를 보시면서 이어갈게요. 코스피는 4월 중순의 고점을 이미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이거죠. 거기에는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의 어떤 집중 외국인의 포격으로 이제 돌격 매수로 이렇게 시장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반도체 AI 어떤 관련주들을 지금 부랴부랴 공략하는 것보다는 보유자의 영역, 보유자분들이 조금씩 차익 실현해 나가는 어떤 과정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조금은 반도체가 가면서 쉬어가는 자동차나 또는 바이오 이런 어떤 섹터의 탑픽주들 한번 주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2차 전지, 반도체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식으로 계속 돌고 도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갈 때 보유하신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고 외치지 것도 좋습니다만 또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한 종목들을 차분히 또 수익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익 중과 수익 실현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AI, 로봇 관련주를 보유하고 현재 수익 구간이신 분들은 혹은 약간의 손실이더라 할지라도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좋지만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위해서 일부 현금화하는 전략도 좀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이후 시간에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시장은 좋습니다. 시장은 좋고 즐겨야죠. 또 이런 시장을 즐겨야 하고 그래서 5월 말 또는 6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중순까지 5월 말이냐 또는 6월 중순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구간들 속에서 좀 수익 실현도 하시고 또 일부는 현금화 하시고
그래서 다음을 위한 전략을 펼쳐가시면 좋겠고요. 반도체 보유자분들은 뭐 역시 수익 축하드리고 마무리까지 또 집중적으로 보시고 반도체가 아닌 뭐 자동차, 바이오 혹은 다른 섹터의 또 종목들도 한번 주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선도 있겠고요. 오늘 그 제네시스가 장 끝나고, 죄송합니다. 올레드에서 장이 끝나고 제네시스의 삼성 올레드가 OLED가 탑재가 된다는 어떤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정의선, 뭐 미래차 동맹 이런 뉴스가 좀 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시간외로 먼저 시간외는 마감이 됐죠. 6시 반. 시간외로 OLED 관련주가 또 강세를 OLED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인 모습이고요. 시장을 우리가 투자하실 때 단기적인 측면, 잘 가는 종목들을 단기적인 측면에서 빠르게 붙어서 또 수익 내는 방법도 있지만 또 일부 자금은 뒤늦게 쫓아가서 물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늦게 쫓아가서 물리더라도 오케이, 이 종목은 내가 가지고 간다. 어떤 스윙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간다. 어떤 그런 관점이면 최대한 분할 매수로. 그래서 일부는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을 눌림시 잡아가고 갈 때나 초입이나 눌림시. 또 일부 자금은 그 외 다음 섹터는 어디일 것이냐. 거기에 차관을 하셔가지고 다음 섹터에서도 일부 편입을 해놓는 분산 투자. 이런 게 분산 투자잖아요. 2차 전지가 좋다고 해서 2차 전지 그냥 10종목, 20종목 싸그리 사버리고 또 안 가니까 다 정리하고 반도체 간다고 하니까 이제 뒤늦게 반도체 AI 뭐 싹 뭐 5종목, 6종목 사고 이거는 분산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 섹터별, 각 테마별 혹은 또 이슈 개별 종목들 어떤 포트를 한번 나름 정리를 하셔가지고 투자금에 어떤 나눠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좋지만 이제 6월 둘째 주 목요일 국내 증시는 6월물 국내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상방이냐 하방이냐 없습니다. 큰 물량이 현재 그러니까 동시만기가 6월 둘째 주 목요일인데 약 2주 정도 남았는데요. 현재 매수고 매도고 큰 물량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미국 이제 부채 한도가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혹시 또 이상한 뜬금없는 뒤통수 치는 게 뭐 나오진 않을 거라 봅니다만 또 모르는 거고 우리가 꼭 어떠한 이슈가 있어서 그걸 대비하자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주가라는 것은 상승이 있으면 조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상승합니다. 그죠? 우리 국내 증시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차트를 보시면 큰 암목적으로 보시면 결국 우상향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이렉트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고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슈가 있고 현재 뭐가 뭐 금리 이제 인상이 안 된다더라, 뭐 금리 인상 된다더라, 부채 한도가 어쩌더라, 어떤 그런 이슈들도 있죠. 이슈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그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슈가 없더라도 주가라는 것은 그냥 마냥 상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승하는 가운데 조정이 분명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만 그 조정이 언제 얼마나 나올 거냐가 이제 우리에게는 관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꼭 6월 중순에 우리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장중에 시장에 대해서 좀 시간이 돼서 이제 6월이 다가오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장 끝났으니까 내일이면 5월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절대 부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저도 긍정론자고 우리 시장은 결국 상향한다, 올라간다라고 봅니다. 다만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맞겠지만 그게 아니어도 주가라는 것은 마냥 그냥 계속 상승하지 못합니다. 하락장에서도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우리 시장에 지금 뭐 엄청난 광풍의 강세, 불장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습니다만 6월 중순경에 이제 둘째 주 국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난 이후에 외국인들의 스탠스 어떤 자세로 나올 것이냐.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흔히 말하는 뭐 몰빵 수준으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우리 시장의 장기판 말로 사용해 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서 좋긴 합니다만 뭐 그때 2차 전지 상승했을 때처럼 특정 종목에 아주 집중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에 몰리다 보니까 지수가 업이 된 거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다 같이 가는 장세는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시장이 분명 지수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장은 아주 양호하고 좋습니다만 상승하는 가운데 분명 언제 구간에 조정이 나오니까 그게 6월 중순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6월 중순 정도가 되면 어떤 새로운 변화가 어떤 변화가 나올지는 이제 그때 봐야겠죠. 그 전에 물론 전조 증상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보거나 시장이 이대로 상승 눌렀다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올라가는 척 분위기 싹 다 잡아놓고 한번 빼고 올라가느냐. 그러니까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아셨죠? 우리 시장은 분명 올라갑니다. 다만 그 상승하는 가운데 언제, 얼마나 흔들 것이냐. 그것만 항상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100%의 우리 투자 자금 안에서 또 종목별 비중, 현금 어느 정도 조금은 꼭 5대5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어쨌든 좋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비중을 좀 올리셔도 돼요. 꼭 굳이 5대5로 맞추셔도 되지 않습니다. 5대5로 맞추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종목 비중이 좀 많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시장이 만일 살짝 꺾였을 때 내가 이 종목은 바로 초기에 불을 끄겠다. 그런 각오로 하든지 아니면 뭐 빠져도 좋다, 괜찮다. 이 종목들은 내가 스윙 중장기적으로 홀딩, 흔히 말하는 존버 가자, 버티고 다음 하단 라인에서 혹은 턴하는 시점에서 추가 매수, 물타기 하겠다. 어떤 나름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오늘 개장 초반에 우리 도너리 스탁 초반에 시장 관련돼서 좀 말이 좀 많았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2차 전지 3월 중순에 2차 전지의 광풍이 블랙홀처럼 수급이 쏠려들면서 그냥 2차 전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고 끝없는 이야기 2차 전지가 흘렀다면 언제 그랬는 듯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는 또 반도체에 광풍이 불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이제는 다른 섹터들이 못 가고 반도체만 또 바라보고 그죠? 이전에는 2차 전지만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또 반도체만 바라보고 어떤 이런 형국이 되지 않나. 오히려 뭐 그런 모습이 될 텐데 반도체 저는 좋습니다. 우리 서울경제TV에 제가 첫 방송을 하면서부터 강조했던 섹터는 반도체하고 자동차입니다.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그죠? 물론 이제 자동차에는 가로 열고 전기차죠. 가로 닫고. 그래서 반도체와 자동차는 어쨌든 앞으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섹터를 보셔도 좋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쫓아가지는 말자.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간단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도너리 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너리스탁의 종목 상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종목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십니까? 예. 염려가, 우려가 하지 마세요. 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걱정을 왜 하십니까? 저 박중혁과 함께 모두들 성공 투자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종목,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문자로 올려주셨는데 한번 이어가 볼게요. LNF. 자, 2차 전지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2차 전지를. 자, 매수가는 29만 3,100원이시고요. 29만 3,100원이시고 비중은 5%시고 그래도 생각보다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네요. 그죠? LNF. 최근에 이제 뭐 3월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났다가 가져오신 건지 아니면 이제 4월 이후에 꺾이는 시점에서 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29만 3,100원에 비중 5%시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이제 문제는 29만 3,100원을 그 이상 가느냐 뭐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못 갈 건 없습니다만 단기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2차 전지 다시 말씀드리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아셨죠? 물려도 반도체, 자동차 가로 열고 전기차 가로 닫고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곽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당연히 배터리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LNF뿐 아니라 2차 전지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 같이 이제 2차 전지에 엮여서 가기에는 힘들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종목별 옥석을 가리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LNF는 충분히 상위 클래스의 종목이기 때문에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종목을 할 때 대형주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시총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목이 망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계속 내 단가 대비 계속 빠지면서 올라오지 못하면 그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시총 상위 종목이라든지 혹은 섹터의 대장주라든지 탑픽주라든지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고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LNF 2차 전지에 어찌 보면 이제 상위 어떤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2차 전지 상승했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상승 대비 하락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상승, 고점 대비 하락을 조금 했다, 많이 했다라는 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LNF뿐 아니라 2차 전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번 에코프로 볼까요? 자, 에코프로 종목 상담은 아닙니다만 2차 전지를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2차 전지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는 고점 대비 최고점 이제 쌍봉을 치고 내려왔지만 고점 대비 약 30% 정도, 30에서 40, 약간 40은 좀 안 되죠. 30% 정도 빠져 있는 상태고 반등은 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볼까요? 자, 에코프로 BM은 자, 고점, 최고점 대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고점 대비 저점이 32%.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코스닥의 광풍의 주역이었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싹 자기 종목들 차트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거보다 더 조금 빠졌거나 그만큼 빠졌다.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차트를 여셔가지고 최고점 대비 최근에 이제 5월에 최근의 저점이 몇 % 폭 빠졌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약 30%대 정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예, LNF 다시 돌아갈게요. LNF도 고점 대비 약 한 33, 아무튼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이 정도면 양호한 거잖아요. 하락을 했으니까 야 30% 빠진 게 양호한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 상승한 게 있기 때문에 상승 대비 또 고점 대비 30% 정도면 양호한 겁니다. 양호한 거.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잖아요. 하다못해 연말 대비 자 LNF 기준으로 볼게요. 잠시 보면 16만 8천 원짜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러프하게 16만 한 100% 그러니까 100% 이상 올랐잖아요. 16만 원대에서 34만 9천 원이면 100% 이상 올랐던 종목이 약 30% 정도 빠졌다. 한 3분의 1 빠진 거예요. 그죠? 아무리 강한 종목도 아무리 좋은 종목도 한 4분의 1 정도는 눌림을 줘요. 이 4분의 1에서 3분의 1. 요 정도는. 예. 우리가 이제 엘리엇 파동 이론의 피보나치 수열은 38.2, 61.8. 러프하게 100을 기준으로 3분의 1 혹은 2분의 1. 그 정도는 눌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LNF라든지 혹은 에코프로, 특히 이제 에코프로 보면 알잖아요. 대장주였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섹터는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 간다. 다만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이 이제 상승의 어떤 과거의 상승의 매물을 잘 소화하면서 다시 정고점을 치고 올라갈 거냐는 모두가 갈 수는 없어요. 종목마다 이제 옥석 가리기가 펼쳐질 것이고 또 기간 조정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서 좀 떨어진 애들도 있을 거고, 그런 면에서 내 종목이 현재 건강한 건지 아픈 건지를 보시려면 고점 대비,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어떤 스타트했던 지점 있죠? 내 종목은 저점 대비 얼마나 상승했냐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점 대비 몇 % 내려왔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종목이 현재 건강한 조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픈 조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LNF는 건강한 조정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으시니까 만약 단기 플레이를 하신다면 정고점 구간대 약 27만 원에서 이 구름 있죠? 일봉사 차트 한번 보실게요. LNF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요 구름대 쭉 보이시죠? 자, 요 구름 안에서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갭 상승했던 부분 있죠? 제가 이제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갭은 반드시 메꿔집니다. 갭 상승을 했든 갭 하락을 했든. 그러면 정말 상승 초입의 어떤 뭐 엘리엇 파동 이론의 상승 3파 강세장의 그런 어떤 구간에서 나오는 갭이 아닌 이상 이 갭은 무조건 메꿔집니다. 지금 보시면 역시 3월 24일에서 27일 사이에 갭이 발생을 했죠. 갭. 그러니까 전일 종가, 전일 고가보다 다음 날, 당일 저가나 시가가 높게 뜨는 거죠. 갭 상승. 빠지고 시작하면 갭 하락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 공간을 우리가 이제 갭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은 안 내려올 것 같지만 결국 메꿔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죠? 여기도 메꿔졌고 여기도 메꿔졌고, 물론 거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전고점을 치고 이렇게 갔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면서 다시 내려온 거고, 이제는 이 갭이 처음에는 지지였다면 지금은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저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LNF의 경우는 약 26만 8,500원에서부터 28만 2,500원, 이 갭 구간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보유자분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LNF가 완연하게 소화를 해서 안착해야지 다시 추세를 턴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유념하시고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2차 전지를, 그래 나는 2차 전지를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길게 가져가 보길 테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최대한 실적 받쳐주고 상위 종목 위주로 보시고, 최대한 기간과 조정을, 가격 조정,
가격과 기간의 폭을 넓혀가지고 천천히 모아가시는 전략을 펼치신다면 다시금 설사 어떤 2차 전지가 3월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궁금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내용 또 말씀해 주시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OCI 12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80%. OCI가 이제 재상장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OCI 홀딩스가 있고 기존에 있던 종목, 혹은 네. 분할해서 재상장한 OCI가 있고, 오늘 네, 상장한 OCI예요? 아니요. 그 OCI 전에 홀딩스가 가지고 있었어요. 있고 OCI가 있어요. OCI를 사가지고 지금 인적 분할해서 OCI 홀딩스하고 OCI하고 같이 분할돼 있어서 같이 있어요. 아, 같이 이제 나눠서 가지고 계시구나. 예. 네네. 그래서 OCI 홀딩스는 이제 자,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한번 풀어가 볼까 숙제네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네. 그때 팔았어야지 되는데 못 팔아가지고 또 쭉 내려오더라고요. 맞아요. 가령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 SK 케미칼, SK 디스커버리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 것처럼 이제 기존 회사가 있고 하나는 지주가 되고 지주사로 남고 하나는 이제 인적이든 물적이든 분할해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요. 사실은 그죠? 예, 주주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제 이런 일이 어쨌든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어떤 형태를 아시면 오늘 사실은 팔았어야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 이슈로 단기 치고 빠지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오는 게 어떤 생태예요, 생태. 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못 간다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신에 좀 시간이 여기서 바로 회복을 못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OCI뿐 아니라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이 사이클을 가진 종목들이 그래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네. 제가 그럼 팔게 되면 OCI를 파는 게 좋은가요? OCI 홀딩스를 파는 게 좋은가요? 근데 지금 비중이 이게 전체가 80% 말씀이신 거죠? 80%인데 OCI 홀딩스가 지금 한 70%, 이게 한 30%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됐으니까 네네. 그래도 OCI는 조금 지금 12만 얼마대 있고 하니까 이걸 먼저 좀 너무 비중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네. 이게 한 지금 아마 계산을 하시면 어떤 거는 수익이 났고 어떤 건 손실이고 맞나요? 네네. 그런 거 다 합치면 지금 스코어가 어떻게 되세요? 엄청 많이 났어요. 한 30-40%. 그냥 스코어 그대로 만약 현재가 다 쳐버리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냥 지금은 버티시고 올라올 때 어느 한 종목을 살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분할로 균등하게 빼주세요. 그래요? 자, 만약이에요. 선생님이 OCI를 살렸어요. OCI 홀딩스는 정리했는데 얘는 올라가고 얘는 빠지면 어떻게 해요? 이건 결과론적인 거예요. 그죠? 자, OCI를 내가 홀딩을 하고 OCI 홀딩스를 정리를 했더니 OCI 정리한 건 올라가고 정리하지 않는 것은 빠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비싼 거 빼고 그 좀 싼 거를 다시 매매를 해야지 되나 싶은 생각도 아니요. 들고. 그렇게 하다가 만일 하나 쓰러질 수 있습니다. 더 고생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결과론적인데 이거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최선의 방법은 가령 자, OCI뿐 아니라 OCI 홀딩스뿐 아니라 그 어떤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현재 물려있다. 흔히 말해 물려있다는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손실 중에 있다. 그런데 내가 뭔가 현금이 있어서 다른 종목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났다. 그럼 그 수익만큼 빼면 돼요. 맞습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A라는 종목을 사서 10만 원 수익이 났어. 그러면 현재 손실인 종목 중에 10만 원만큼 그냥 매도 쳐주면 돼요. 그러면 계좌는 그대로 유지되잖아요. 얘는 현금은 줄어들고. 맞습니까? 네. 예. 근데 이 물려 있는 거 더 사는 거보다 다른 거 사는 게 더 나은가요? 그렇죠. 일단은 그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물려 있는 걸 더 사기에는 비중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80%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 것보단 기다리세요. 분명 여기서 만약에 회복을 못하면 네. 가격적으로 좀 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차라리 그때 나중에 하시는 게 나아요. 아셨죠? 그럼 OCI는 더 내려간다고 보시는 더 거예요? 내려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반격에 나서지 못하면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보셔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셔라는 뜻이 아니라 만약 이 종목으로 내가 더 가져가 보겠다, 투자를 해보겠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나중에 하시라는 거죠. 이대로 쭉 올라가주면 땡큐. 맞죠? 네. 근데 만약에 내려오면 내가 더 샀는데 더 내려오면 지금 더 고통스러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초반에 다 던지고 보는 거예요. 챙기고 보고. 다른 사람들도요? 예. 근데 이제 이미 지나쳤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이제 옛날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죠? 앞으로가 네. 중요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정말 급하지 않으시다면 네. 괜히 악수를 두지 마셔라.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지고 예. 가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12월에 제가 또 OCI에 대해서 좀 약간 공부를 했는데 네네. 12월에 또 뭐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또 그러면 더 내려갈 건지 아니면 그거로 인해서 또 올라갈 건지 몰라서 두고두고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데 네. 또 그런 지금처럼 인적 분할처럼 또 악재가 나오면 또 요 걸릴까 두 종목은 저도 한번 관심을 갖고 공부를 더 해볼게요. 아셨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맙습니다. 지금은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전략을 한번 펼쳐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문자로 한번 보겠습니다. 가온 칩스가 되겠고요. 매수가는 32,500원이시고, 예, 비중은 30%시고, 조금 이제, 어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선택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 매수와 어디서 내가 얼마나 매수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주식 투자로 성공의 비결 중에 주식 투자로 종목 선택이 약 한 80에서 90%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목 선택이. 어떤 종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낼 거냐, 고생을 할 거냐, 쉽게 수익을 낼 거냐, 고생하면서 수익을 낼 거냐, 어쨌든 등등등. 종목 선택이 약 80에서 90% 정도 좌지우지한다. 그럼 나머지 10에서 20% 정도가 이제 그 종목을 가지고 어떠한 전략으로 펼칠 것이냐. 그러니까 어느 가격대에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냐, 매수할 거냐가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가온칩스나 뭐 앞서 LNF나 OCI나 다 좋은 종목들이잖아요. 좋은 종목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라는 게 아무리 좋다고 해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나중에 가긴 가요. 삼성전자 결국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21년도에 1월 달에 뭐 10만 전자 외치던 삼성전자가 22년 연말, 23년 1월 초까지만 해도 이제 5만 전자 갔었잖아요. 5만 전자도 깨지냐 마느냐 어떤 그런 기로에 섰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또 7만 원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좋은 종목은 결국 저는 다시 간다라고 봅니다. 다만 주가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과 반등, 그리고 횡보. 이 세 가지의 갈림길이 계속 파동을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같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이 현재 상승을 했다라고 본다면 상승 다음엔 뭡니까? 조정.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이냐, 혹은 가격은 변하지 않으면서 시간만 늘어지는 횡보냐, 이런 어떤 형태를 갖죠. 그러면 하락 다음에 뭡니까? 반등 또는 횡보가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이제 하락이 더 이상 안 나오고 멈춘다면 반등이죠. 그 반등이 조금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그 차이죠. 그러면 가온칩스는 연말 연초에 엄청난 상승을 한 이후에 역시
주가라는 것은 마냥 상승할 수 없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할게요. 상승, 눌림, 상승,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급격하게 내려갔죠. 이후에 즉슨 요 자리가 물론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 부근이기도 합니다만 약 32,000원대가 전고점, 고점 구간대의 매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죠? 3만 원 중후반부 여기도 마찬가지로 3만 원, 3만 원, 3만 4천 원 정도네요. 3만 3, 4천 원. 그리고 2월의 고점도 3만 2, 3천 원. 이제 3, 4월 달에 치고 가느냐 마느냐에서 결국 이 최고점을 돌파하지 않고 꺾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여기는 또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등 구간에 있다. 다만 이 반등에서 과연 얼마나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게 어떤 숙제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 지워볼게요. 여기 있죠. 3만 4천 원 그리고 3만 9천 원 왼쪽 최초에 형성됐던 어떤 고점 구간 있죠. 요 구간을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즉슨 하단을 보면 역시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많이 살아났었잖아요. 그리고 내려왔다라는 건 올라갈 때 이 구간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누군가는 매수를 했을 것이고 그 매수했던 사람들이 현재 물려 있잖아요. 올라갈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앞에서 물려 있던 사람들이 팔고 싶겠죠. 그죠? 물론 어금니 꽉 깨물고 더 추가 상승을 바라보고 고를 외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앞 고점대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앞 고점 구간대 러프하게 저항을 받는 거죠. 제가 이제 펜이라서 마우스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그죠? 이렇게 앞 전고점대에 저항을 받는 거예요. 요 윗꼬리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요 3월에서 4월 초 요때 이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한 거죠. 이때 만약에 더 상승을 하려고 했다면 이때 39,500원 신고가를 갱신하고 가려고 했었다면 거래량이 나와줬어야죠. 그죠? 하단의 거래량.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생물입니다. 현물. 계속 움직입니다. 파동을 가지는 현물이고 그 가운데 거래량. 여러분 HTS 차트 여시면 주가 캔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이 나오죠. 이동평균선은 어쨌든 이동평균선도 보조지표 중에 하나예요. 후행성 지표거든요. 주가의 결과값이라 이제 뭐 이동평균선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주가 캔들과 이평선과 그리고 하단에 거래량이 나오잖아요. 왜 그 세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어떤 주가의 영향을 상당히 유지한다라는 거죠. 뭐 갑자기 교육이 됐네요. 갑자기 교육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온칩스 그냥 다시 말씀드리면 32,500원 못 올라갈 거 없다. 충분히 올라간다. 다만 지금 딱 단기적으로 맥자리가 와갔어요. 일목균형표상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지금 맞물려 있잖아요. 약 3만 원, 요 구간만 지금 약간 3만 원, 3만 1,000원인, 3만 100원인데 어쨌든 3만 2,000원, 2,000원 시청자분 매수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30% 좀 많으시잖아요. 조금만 3만 1,000원, 2,000원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갑자기 밀리지만 아니한다면 설사 하루 이틀 내려올지라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 구간대에서 어떤 힘을 받지 못하면 좀 비중을 줄이시고 시청자분도 어깨에 힘을 좀 내리시고 비중도 좀 줄이시고 한번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뭐 간단한 말인데 제가 좀 말이 많았죠. 이건 어찌 보면 기술적인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 가온칩스뿐 아니라 우리 도너리스탁을 시청하신 분들께 제가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종목 상담만 할 수는 없죠. 보유자는 종목 상담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미보유자는 교육의 시간이 특강의 시간이 되는 거죠. 1분 1초라도 아깝지 않게 그죠? 보람되게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핸드폰. 자,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세요. 카메라를 여셔가지고 저 찍지 마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터치하시고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 톡방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또 앞으로 도너리스탁의 편입 종목이라든지 또 시장의 어떤 주요한 부분들, 이슈, 정보 얼마든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또 오셔서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내용 올려주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지오렛 에너지 14,800원 40%요. 자, 지오릿 에너지 예. 14,800원. 예. 비중은 40%요. 40%. 예. 나름 좀 비중을 담으셨어요. 예. 자,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궁금한 점이요? 네. 이거 뭐 올라가긴 하나요? 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왜 매수를 하셨나요? 그러게. 그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어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종목은 크게 문제 없으나 내 매수가, 비중이 문제로다. 맞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자, 앞전에 제가 한번 고점 대비 저점을 한번 몇 % 정도 빠졌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럼 예. 얘 같은 경우는 21,450원이 고점이잖아요. 예, 고점 대비 오늘까지 보면 약 50% 정도, 48에서 50% 정도 빠졌어요. 예. 그죠? 그러면 예, 예.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건강한 조정이에요? 아니면 아픈 조정이에요? 아픈 조정이죠. 그래서 이 종목을 혹시나 행여나 뭐 예. 더 사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셨죠? 예. 그 말이 즉슨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온다가 아니고요. 예. 반등이 나오더라도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예. 아셨죠? 그리고 예, 예. 다시 한번 올라갔을 때는 약 한 12,000원 좀 제가 이게 여기 보이시죠? 구름대 예, 예. 사단부. 그러니까 예. 일봉상의 20일 이평선이 여기서도 머리 맞고 빠졌어요, 이날. 보이세요? 예, 예. 5월 9일 날도 20일 이평선에서 머리 맞고 빠졌고 여기도 그러고 계속 20일 이평선에서 머리 맞고 빠지고 있거든요. 예, 그 말의 즉슨 주가는 다시금 이평선을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가와 이평선은 무조건 만난다. 그리고 또 만나면 헤어진다. 예. 자, 다들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은 특별히 또 집중하시고 주가와 이평선은 반드시 만난다. 그리고 만나면 예. 헤어진다. 또 헤어지면 예. 만난다. 예, 만나고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나고 수렴과 확산이 이루어지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계속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고 만나면 헤어지는 어떤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잖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또 분명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올 건데 주가가 치고 올라가서 만나든지 아니면 주가가 가령 더 빠졌다가 이제 아래에서 맴돌고 있을 때 이평선이 쭉 내려와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시금 만날 텐데 문제는 20일 이평선을 올라타는 게 급선무예요. 물론 그전에는 5일 이평선을 올라타는 게 급선무고 지금은 어찌 보면 주가와 5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 간격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 말이 예. 즉슨 이거 단시간 내에 빠르게 회복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시세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을까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추이 지켜보자고요. 추이를 지켜보시되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한번 좀 떨구면서 가보시고 아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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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이 종목으로 만약 4월을 내가 걸겠다라고 한다면 예. 지금보다는 만약에 이거 너무 심한데 막 정말 힘들 정도의 조정이 나올 정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아래 122평선이 이제 따라 올라오잖아요. 지금 예, 예. 62평도 그냥 깨져버렸잖아요. 이평선만 예. 놓고 본다면 아래 120, 뭐 100, 뭐 또 240, 480 장기 이평선이 아래로 쭉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약 10,000원 전후로 해서는 어떤 반등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12,000원 중반, 13,000원, 14,000원 이 구간 선생님이 매수가 부근 있죠? 예. 4월 요때 예. 조금 더 보시면 요 구간이 이제 첫 번째 올라왔을 때 저항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구간은 언제 구간에 다시 도전은 해볼 겁니다. 내일이든 모레든 아니면 뺐다가 나중에든. 예. 아셨죠?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한번 또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답변이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먼저 제가 감사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네. 전에 웨이크런한테 며칠 전에 상담 저저번 주인가 상담 드렸는데 너무 잘 팔고 나와가지고 아빠로서 지금 손실이 지금 되게 크거든요. 근데 조금 손실을 보고 나왔어도 아주 속 시원히 잘 매도해서 감사드린다고 전화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린 거죠? 아유, 제가 감사하네요. 도움되죠. 예. 너무 감사했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오늘은- 화이팅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알테오젠인데요. 네, 알테오젠. 네, 죄송해요. 자꾸 전화드려서 46,000원인데 제가 이거 수익이 났었거든요. 네네. 49,400원까지 갔는데 네네. 자꾸 5만 원 넘을 것 같아서 안 팔았더니 다시 내려왔는데 네. 이번에 얼마에 매도 좀 맞아요. 할 수 5만 있을까요? 원을 넘길 것 같은 데가 아니고요. 5만 네. 원이 첫 번째 주요 구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가령 상단이 주요 구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네. 거기를 그러니까 5만 원이 가칭 5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네네. 5만 원을 뚫고 안착을 해야 뭐 5만 5천 원도 가고 6만 원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네, 근데 5만 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거기가 이제 계속 저항 벽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5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것 같으면 지금 뭐 흔들릴 게 없어요. 그냥 고 하시면 돼요. 근데 못 갈 것 같아 싶으면 네네. 올라올 때 좀 팔아주는 게 맞죠. 예. 근데 그거는 뭐 이제 어디까지는 예측이니까, 그죠? 네. 저는 지금 알테오젠이 뭐 5만 5천 원, 6만 원 간다 안 간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비중이 몇 %예요? 비중이 20% 정도. 20%면 뭐 적은 것도 아니네. 좀 들어가셨네요. 네. 그죠? 네. 어떤 그래도 타점은 잘 잡으셨는데 네. 가격적으로는 5만 네. 원보다는 이제 네. 선생님 한번 적어 보세요. 네네네. 0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호가가 있어요.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라운드 피겨라고 하거든요. 뭐 5만 원, 네네. 4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4만 6천 원 이런 0이 네. 들어가는 숫자에다가 내가 매도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 네. 아셨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만 원이 목표다라고 한다면 뭐 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네. 결과론적이니까. 그러면 네. 어쨌든 나는 5만 원 부분이 목표라고 한다면 한 4만 8, 9천 원에서 대충 팔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거기 넘지 못하면 그냥 매도가 해야 되겠죠. 5만 원을? 네, 5만 원. 네, 그죠. 네. 제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네네. 4만 8천 원, 9천 원 되면 뭐 조금씩 팔아보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4만 뭐 조금 목표치를 낮추면 4만 네. 그래도 뭐 좀 더 보죠. 아무튼 4만 8천 원, 9천 원 가면 네네. 조금씩 팔다가 5만 네네. 원을 갑자기 확 뚫고 올라간다.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예? 그렇죠. 네. 그럼 남은 네. 금액 가지고 가져가면 되죠. 네, 왜냐면- 거래량이 없이 그냥 지지부진하면 그냥 조금씩 저건 챙겨주고. 가격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가 보죠. 네, 조금씩 챙겨주고. 예. 아셨죠? 네네네. 예.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5만 원이 아주 단기적으로 중요한 맥입니다. 5만 원을 네. 뚫었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아셨죠? 그러니까 5만 원을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소화해야 더 갈 수 있다. 예, 그래서 네네네. 5만 원 전후로 해서 좀 팔아가면서 또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유, 제가 뭐 감사합니다. 자, 다른 분들도 뭐 꼭 종목 상담뿐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면에서 또 종목 투자함에 있어서 또 얼마든지 제가 어떤 정보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 제한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도와드릴 테니까요. 카메라 여셔가지고 하단에 있는 링크 갖다 대시면 그 자동으로 그 링크 뜰 겁니다. 그래서 제 노란 톡방으로 넘어오셔가지고 또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름 아니라 그 이수학 주식을 샀거든요. 네네. 근데 내일 이제 그 개장을 해요. 다시 상장을 해가지고 인적 분할된 회사인데 네. 처음 겪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 건지 몰라서 대표님
조언 들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우리 증시에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설사 좋은 종목이더라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이 분할 자체를 상당히 싫어하는 어떤 성향이 있어요. 선생님도 기분 좋아요, 안 좋으세요? 분할되고 거리 정지가 됐다.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불안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냐, 물적 분할이냐, 그래서 이건 호재다, 악재다, 뭐 물론 그런 어떤 것도 있지만 일단 그런 거 자체가 변수잖아요. 변수가 생기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더 투자하기에는 망설여지는 거죠. 맞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수화학이라는 저는 종목도 당연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아주 강풍을 주가가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매수가 비중 한번 얼마죠? 33,400원에 30%요. 그러면 그냥 한번 한번 수익 실현하시고 한번 다음 이어가 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올라갔다 내려와서 좀 아쉬우세요? 아니, 그러니까는 뭐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저는 매도를 한번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자.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매도를 해가지고 전체 다요? 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마음이 좀 아쉽다 하면 우리가 치킨 먹으면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있죠? 그렇죠. 반반. 예. 그 전략을 펼쳐보세요. 반반이요? 예. 반절이라도 한번 팔아보고 반절을 한번 상황을 보고 내가 또 이어가 보겠다는 전략. 그러면 최고의 엑셀런트는 아니지만 최악도 안 돼요. 최선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네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대표님. 네, 대응 잘 하시고요.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네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말씀드렸고, 얼마 전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는 매도, 좋다, 안 좋다,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넘버원, 시총 1위 기업이고, 또 삼성전자가 반도체뿐 아니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이번뿐 아니라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상승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도 수시로 체크하는 게 어찌 보면 필요한다.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나는 삼성전자 투자 안 할 거야. 관심 없어. 맞습니다. 투자를 안 할 건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든 빠지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는 반도체 섹터의 대표주고, 그럼 난 반도체 관심 없어. 자, 좋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증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삼성전자를 매도, 좋다, 안 좋다 그런 의견이 아니고요.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계속 저도 보고 어떠한 과정이고 어떠한 구간인지 어디가 중요 자리인지 그런 어떤 것들을 수시로 봅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이제 이 3월 중순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연초에 상승 이후에 요 3월 중순에 눌림이 나왔다가 일봉상 여기가 좀 첫 번째로 중요했습니다. 여기 구간대가. 여기 구간에서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갭이 발생을 했어요. 상승 갭. 그죠? 상승 갭. 상당히 전고점에서 이게 이제 더 이상 가느냐 마느냐 6만 원 중반에서 7만 원 가느냐 마느냐 어떤 기로에서 6만 8천 원, 7만 원, 또 오늘 7만 2,300원을 가는 가운데 어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상승 갭 상승이 발생을 하고 그 갭을 메꾸지도 아니하면서 계속 치고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에 상승 3파, 상승 1, 여기 제가 그려볼게요, 그림을. 어찌 보면 이렇게 상승 1, 2, 3, 4, 5, 좀 잘못 그렸다. A, B, C, 이런 모습의 어떤 엘리엇 파동 이론이 있는데,
상승 3파에서 정말 강세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갭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갭은 메꿔진다. 반드시 갭은 메꿔집니다. 그런데 단 정말 그게 강력한 상승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게 강력한 하락이라고 한다면 그 갭은 안 메꿔집니다. 그냥 갑니다. 계속. 그러면 이 6만 6천 원에서 이 6만 8천 원 첫 번째 이 갭은 상당히 중요한 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과연 올까 싶을 정도인데 온다면 오히려 없는 분들 입장에서 이 가격 아래에서는 좋은 매수의 타점이 될 수 있겠고 아셨죠? 지금 제가 뭐 종목 상담 드리기 전에 우리 삼성전자는 계속 수시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제와 오늘 발생한 이 갭은 역시 정말 나중에 단기적으로는 메꾸지 아니하면서 뭐 7만 원 중반까지 가고 삼성전자가 내일도 뭐 외국인의 어떤 러브콜에 계속 추가적으로 올라갈지라도 나중에 훗날 여기가 이제 어찌 보면 주가라는 게 상승을 하면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갭이 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뭐 시청자분 매수가 비중 볼게요. 자, 8만 원이신데 비중은 40%시고 아직도 모르셨네. 아이고 8만 원이면 8층 구조해 주세요. 그죠? 뭐 얼마든지 9층, 10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쉽게 가지는 못하겠죠. 소화 과정. 앞 매물대의 저항 매물을 소화하면서 또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실 텐데 지금은 당연히 홀딩이죠. 홀딩 하셔야죠. 다만 7만 원 중반 지금 이제 이 구간대에서 내일과 모레 좀 더 치고 간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비중이 40%신데 좀 그 전에 한번 전화를 주시고 한번 문의를 해주시지. 그랬으면 한번 만약에 이제 남은 60%의 자금이 현금이시라면 또는 다른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얼마든지 내가 추가 매수를 해볼 생각이 있으셨다면 기회는 좀 있었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인데 만일 하나 삼성전자가 추후에 내려온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래서 한번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보시고 또 신규 매수도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자, 다음 종목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과 또 매수가 비중 내용 올려주시면 이어가겠습니다. 예, 종목은 룬이시고요. 네, 루닛. 네. 예. 81,500원에 50%입니다. 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까요? 예, 좀 이게 지금 뭐 좀 수혜는 좀 받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갈 건지 좀 궁금해서. 선생님. 예. 네. 야, 근데 너무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거 아시죠? 예,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비중도 많으시고 저는 이제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예. 이 루닛이라는 종목을 여기서 물론 그러니까 상당히 강심장 공격적인 배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게 이제 우리 이럴 때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동평균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동평균선을 뭐 지금 현재 5일 이평선 또는 급등주의 경우는 3일 이평선을 보통 또 활용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구간이 이탈되면 매도, 지지가 받아준다면 계속 끌고 가보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신고가로 계속 가는 종목의 경우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가는 말이 더 달린다고 더 갈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면 많이 아프잖아요. 예, 그래서 좀 루닛이 나쁜 종목은 아닌데 지금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이 떨어져서 아프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내일도 한번 추가 슈팅이 나와준다면 고마워, 땡큐, 잘 먹었어, 먹고 나와서 다른 종목으로 보시면 어떨까. 만약에 좀 아쉽다면 비중이 50%시니까 다 팔지 마시고 좀 분할로 나눠서 팔으면서 한번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이렇게 신고가인 종목의 경우는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네, 선생님도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예. 좀 타이트하게, 내 인직을 예. 타이트하게 잡고 좀 냉철하게 기계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무리까지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자로 또 한번 볼게요. 저스템. 자, 매수가는 22,000원이시고요. 22,000원이요? 예, 22,000원이 간 적이 없어요. 저스템이. 예,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장을 작년 10월 28일에 상장을 했고, 최고점이 21,500원인데요. 어쨌든 이제 저스템, 지금 여기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우리가 종목 상담이지만 종목 상담만 하는 거 아니죠? 단편적인 종목 상담만 할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죠. 안 있어요, 저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보유 종목인 경우에는 종목 상담이 되겠지만 보유하지 아니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또 관심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또 기술적 여러분 특강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1분 1초라도 놓치지 마시고 계속 본방사수 이어가실게요. 그래서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메디칼. 자, 매수가는 5,300원이시고요. 비중 5%시네요. 아이고, 제가 매수 단가 보고 순간 경악을 했습니다. 5,300원. 아우, 속상합니다. 그런데 불현중 다행인 것은 비중이 5%시네요. 그래도 비중이 5%라 할지라도 지금 마이너스가 40에서 50%신데 이거는 사실 좋지 못하죠. 그죠? 차라리 뭔가 좀 앞전에 작년 가을에 사신 것 같아요. 요쯤에서. 혹은 뭐 여기가 아니라면 뭐 요쯤이겠죠. 더 이쯤이거나. 그죠? 그래서 그 더 훨씬 이전이라면 수익이 났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가져왔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작년 10월에 하셨다면 추가 매수 안 하고 추이를 보고 가자. 온 것은 좋은데 그죠? 잠시만요. 아이고. 이쯤에서는 여기 하락 요 구간에서는 한번 뭔가 액션을 한번 취해봤다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마 대응하시기 껄끄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5,300원이시고 단가 대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골치 종목 중에 하나이실 텐데 지금은 절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견뎌보시죠. 그래서 나머지 현금으로 제 추천주 또는 다른 종목을 여러분이 공략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세요. 그래서 그 수익금만큼 얘를 떨구세요. 그게 차라리 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에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이 나온다면 좋겠지만 추가 매수를 하고 오히려 하단이 깨지면 더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종메디칼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세종메디칼뿐 아니라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분들 중에서 내가 이 종목이 고민이고 물린 종목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물론 종목별 또 전략이 달라지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린 종목을 갑자기 그냥 매도 치는 것도 안 돼요. 아셨죠? 뭐 한 5%, 10% 이내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규 종목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서 퉁 칠 수 있지만 비중 20, 30 혹은 그 이상 되는 종목들은 쉽게 매도를 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현금을 가지고 제 노란톡방 오십시오. 제 노란톡방에 오시든 또 어쨌든 여러분들 또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수익금으로 물린 종목을 조금씩 떨궈 나가면서 순리대로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카메라 여시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터치하시면 서울경제 박중혁 노란톡방 나오니까요. 오셔가지고 또 오셨다가 팔짱 끼고 얘가 뭐 하나 보지 마시고 서로 또 오가면서 인사도 좀 나누시고
방 참여도 하시면서 궁금한 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또 저도 시장에 유용한 또 투자에 굵직한 재료 이슈 있으면 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또 함께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너리 스탁의 도너리 포트 편입 종목 점검 또 내일 공략할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도너리 스탁의 돈워리 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편입했었던 종목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너리 포트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죠.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 주니까 종목들도 그냥 거침없이 치고 갑니다. 제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녁 이렇게 도너리 스탁 시간에서 편입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 노란 톡방에 고지를 해드립니다. 2번 정도 오늘 이렇게 신규 편입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제 노란 톡방에 다음 날 내일이죠. 이제 내일과 수시로 제가 추천주에 대해서 또 코멘트 드리니까요. 종목이 궁금하시면 얼른 제 방송에 또 노란 톡방에 오시면 되겠고 종목명을 제가 물론 오늘 또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볼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방송에서도 또 앞으로도 이어가시면 톡방에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종목 수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물론 편입가 대비 그동안에 최고가로 수익률을 체크한 거지만 적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종목 선택이 주식 투자의 80에서 90% 정도 차지하고 그리고 어느 가격대에 매수를 할 건지 물론 우리가 이제 도너리 포트는 제가 종목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매수가 드리면 그걸로 딱 이제 기준을 잡습니다만 우리가 실전에서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얼마든지 내려왔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거고 또 올라갔을 때는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유연하게 풀어가시면 좋은데 하다못해 단편적으로 제 편입 종목만 봤다 하더라도 전 종목의 수익이 낮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가 4월 중순부터 서울경제 그리고 이 도너리 스탁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도너리 스탁의 편입 종목과 또 추가적으로 노란 독방에 종목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뭐 단타는 포함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스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최근에 한 14종목을 제가 추천해드렸는데 올킬 단 한 종목에 실패 없이 다 수익이 났습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자신감입니다. 혹자는 10종목에 7, 8종목을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잘한 거잖아요. 70에서 80%의 성공률이면 잘한 거예요. 그리고 또 자칭, 또 나름 상당한 고수분들도 10종목에 8, 9종목은 수익을 냅니다. 한두 종목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10종목에 10종목 다 수익을 냅니다.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저 박종혁의 진가를 보시게 될 테니까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우리 도너리 포트에 편입했던 종목이 한솔 테크닉스입니다. 차트 보시고 또 내일 공략할 종목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집중하시고요. 한솔 테크닉스였죠. 그래서 거래량이 상장 이래 최대 거래량이 당일 터졌다. 그리고 페라이트 이슈도 있었고, 물론 그 전에 뭐 파워 모듈이라든지 뭐 반도체, 한솔 아이원스 인슈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무선 충전, 또 페라이트, 많은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시장에서 이슈 부각이 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종목이었다. 그런데 5월 2일에 실적, 호실적을 동반, 또 5월 3일에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페라이트의 어찌 보면 후속주죠. 페라이트 테마의 섹터의 후속주로 좀 엮이면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그 상승했던 부분들, 이 갭이죠? 요걸 지켜주죠. 지켜주는 모습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고, 추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슈팅이 나와서 수익을 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는 또 제가 수시로 매수, 매도, 어떤 코멘트 사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분들은 제 아래 톡방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 편입할 종목은 LG, 오늘 LG전자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LG전자를 들어갈 건 아니고요. LG전자는 저도 관심 종목으로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LG전자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중에 보유자분들 있으세요 하고 제가 주요 구간도 좀 체크해 줬던 기억이, 오늘 단방에 불기둥이 나왔는데, 오늘은 우리가 보실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LG, LG전자,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많은 어떤 LG 계열사 중에 우리가 오늘 체크할 종목은 LG 헬로비전입니다. 그래서 LG 헬로비전은 어찌 보면 이제 뭐 LG U+, 뭐 어떤 LG 계열사 중에서 그 케이블, 방송 쪽에 뭐 모바일이라든지 방송 쪽에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곳인데, 과거부터 이제 LG가 마그나하고 이렇게 합작 법인을 세워서 전기차 부품,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 다음에 배터리만 있는 거 아니죠? 배터리도 2차 전지가 있으면 또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자동차가 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돈워리 포트에 디스플레이 텍도 추천해 드렸었던 이유가 2차 전지만 보지 마셔라. 2차 전지에서 살짝 고개만 돌리면 충전에 대한 아이템도 있다. 그죠? 배터리를 충전해야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전소가 이제는 계속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헬로비전이 LG와 LG전자가 이 충전소 사업에 이제 진출합니다.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LG 헬로비전입니다. 주가도 월봉을 보시면 아주 그냥 기가 찰 정도로 바닥이에요. 뭐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정말 바닥을 기고 있었다, 어찌 보면. 그래서 바닥을 다지면서 최근에 이제 LG전자가 전기차 사업에 진출하겠다라는 이슈로 최근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번 어떤 움짤 바닥에서 올라오기 위해서 반격을 한번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어떤 이슈, 재료, 그리고 주가의 어떤 바닥권에 어떤 치고 올라오는 모습, 일봉상에서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고요. 얼마든지 우리에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배터리 충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충전소가 약 2030년도에 420조 정도의 엄청 큰 시장인데, 거기에 LG도 이제 참여하겠다. 그 가운데 LG 헬로비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계속적으로 이어가실 분들은 제 노란 톡방으로 오셔서 이어가시면 되겠고요. 시장은 좋습니다. 아셨죠? 다만 너무 특정 종목, 특정 섹터가 밀고 가서 그렇지 지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은 더 이상 땡기기는 싫고, 그죠?
그래서 이제 주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정 섹터, 특정 종목에 집중적으로 쏠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다만 6월 중순경 어떤 시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유념하고 종목과 현금, 계좌 관리를 조금만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격, 쫓아가는 매수만 자제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